인구의 70% 이상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가족들이 죽은 이를 다시 꺼내 춤을 춥니다. 슬픔이 아니라 축하의 의미로 말이죠. 그리고 숲속에는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이곳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과학자들이 제8의 대륙이라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섬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섬으로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자리하지만 완전히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 58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지만 그 생태계의 다양성은 독립된 대륙이라 부를 만큼 독특합니다. 수백만 년 전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인도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불리는 놀라운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현재 이곳의 식물과 동물의 약 80%는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5종 중 4종은 오직 이 섬에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연이 풍요로운 반면 사람들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50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걸어보면 무너진 집, 포장되지 않은 도로, 그리고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파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현지인들이 타나라고 부르는 안타나나리보는 다른 어떤 수도와도 다릅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며 시장을 걸으면 흥미로우면서도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집니다. 진흙이 묻은 강계가 늘어선 가판대, 나무판 위에 쌓인 과일,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작은 그릇에 담긴 물고기 알을 팝니다. 어떤 가족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숲에서 캐온 생뿌리를 익히지도 않고 그대로 먹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시설도 부족합니다. 나라 전체 도로 중 포장된 곳은 약 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가정에는 수도나 위생시설이 없습니다. 강가에서는 사람들이 진흙 섞인 물에 빨래를 하고 짜낸 옷을 땅 위에 그대로 널어 말립니다. 이처럼 마다가스카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이 삶의 모든 부분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믿음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잠시 쉬어가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처음 보신 분들은 팔로우와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손꼽히게 특별한 전통이 마다가스카르의 파마디 하나입니다. 약 7년에 한 번씩 가족들은 조상의 시신을 다시 꺼내 새 천으로 감싸고 음악과 음식, 춤으로 함께 축하합니다. 외부인에게는 다소 낯설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현지인에게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의식이 열리는 날,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며 죽은 이가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의식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새로운 청화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수년간 돈을 모으기도 하지만 이 전통을 생략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지의 한 속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때까지 차갑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축제로 받아들이는 이 관점은 마다가스카르 문화가 세상에 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의식에 초대받았을 때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이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다가스카르 문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파디라 불리는 금기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임산부가 모자를 쓰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영혼이 온다고 믿습니다. 왼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받는 것도 불경하다고 여겨지는데 왼손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금기도 있습니다. 섬의 상징인 여우 원숭이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사냥해서는 안 되며 뱀장어 역시 조상과 영혼의 상징이라 먹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은 지역마다 다르기에 한 마을에서 금지된 일이 다른 마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금기를 어길 수 있지만 현지인에게 파디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과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마치 뿌리가 하늘을 향한 것처럼 보이는 나무.
이것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의 상징 바오밥입니다. 바오밥은 수천 년을 살며 높이가 30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거대한 줄기는 최대 12만 리터의 물을 저장해 가뭄을 견디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음식, 쉼터, 그리고 전설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바오밥 안에 영원히 살며 마을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바오밥 가로수길입니다. 먼지 낀 길 양옆으로 거대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 실루엣은 마치 성당의 회랑처럼 장엄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무들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산림 파괴와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줄어들며 그 희귀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직접 보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마다가스카르 서부, 특히 사칼라바족 여성들은 마손주안이라 불리는 독특한 미용 의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잘게간 백단양 가루로 만든 노란색 천연 반죽을 얼굴에 발라 복잡하고 아름다운 꽃무늬를 그린다. 이 전통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실용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이 반죽은 자외선 차단제, 벌레 퇴치제, 그리고 피부 보호제 역할을 하며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왔다. 축제나 장날에는 많은 여성들이 얼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나타나 예술 작품 같은 모습을 선보인다. 실용성과 문화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이다. 이 전통은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문화적 뿌리를 보여준다. 외형상 아프리카인처럼 보이지만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조상은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선원들의 후손이다. 이 두 문화의 융합은 언어와 음식뿐 아니라 얼굴 화장 같은 일상 속 작은 전통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전통 의상을 입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는 남녀 모두 람바라고 불리는 긴 직사각형 천을 다양한 방식으로 몸에 두른다. 람바는 옷뿐 아니라 숄, 다묘, 아기 포대 등 여러 용도로 쓰인다. 지역과 행사에 따라 무늬와 색이 달라지며 의식 때는 붉은색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고 일상에서는 보다 차분한 색을 입는다. 이 같은 의복 문화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다가스카르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협력이 생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 람바는 당열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전통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다. 현지에는 쌀이 없으면 식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3끼 쌀을 먹는다. 채소, 고기 스튜, IP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축제 때는 쌀 요리가 더욱 다양해진다. 가족들은 허브와 채소를 넣은 아미나나나 코코넛과 바닐라로 향을 낸 달콤한 쌀죽을 만든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 스튜를 쌀과 함께 먹으며 풍성한 식탁을 차린다. 쌀이 중요한 이유는 실용성과 상징성 모두에 있다. 마다가스카르의 기후와 지형은 논농사에 적합하며 쌀은 생명과 전통, 그리고 가정을 의미한다. 여행자에게 쌀 한 그릇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문화의 중심에 초대받는 일이다. 땅이 솟구쳐 뾰족한 석회암 바위들이 끝없이 이어진 곳. 그곳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싱기 드 베마라하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 중 하나로 꼽힌다. 마다가스카르어로 싱기는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을 뜻한다. 이름처럼 뾰족한 바위들이 이어져 자연이 만든 미로를 이루고 있다. 수백만 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좁은 협곡과 매달린 다리. 깊은 틈 사이를 탐험하려면 사다리를 오르고 밧줄을 잡고 지나가야 한다. 이곳에서는 드넓은 전경, 바위 사이를 뛰어다니는 희귀 여우원숭이, 그리고 시간에 멈춘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접근이 어려워 찾는 사람이 적지만 방문한 이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 다녀온 듯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마다가스카르는 겉보기엔 천국처럼 보인다. 울창한 열대우림, 붉은 흙의 고원, 햇빛 아래 반짝이는 논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농사에 적합한 땅은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지질과 인간의 역사 속에 있다.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고원과 거친 지형은 철분이 풍부하지만 영양분이 부족하고 쉽게 침식된다. 오랜 세월 이어진 화전 농법, 즉
타비는 비옥한 토양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금은 좁은 강가나 해안 평야 일부만이 농사에 적합하다. 대부분의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농업에 의존하지만 토지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 수확 전에는 굶주림이 닥치는 일도 흔하다. 이에 사람들은 지혜롭게 적응해왔다. 고원에서는 가파른 언덕을 계단식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고 해안 지역에서는 쌀 외에도 카사바나 고구마 같은 작물을 심는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은 토양 회복을 위해 윤작과 재조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 바닐라는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향이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금보다 귀한 보물로 여겨진다. 이 향신료는 지역 사회의 경제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범죄와도 얽혀있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 천연 바닐라의 약 80%를 생산한다. 그 향과 맛은 깊고 복합적이지만 재배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바닐라 난초는 1년에 단 하루만 꽃이 피며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개화기에 농부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대나무 막대를 이용해 손으로 하나하나 수분시킨다. 이 일은 주로 여성과 청년들이 맡는다. 수확까지는 약 9달이 걸린다. 그 후에는 뜨거운 물에 데치고 천으로 덮어 숙성시키며 햇볕에 말린 뒤 몇 달 동안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야만 짙은 갈색과 특유의 향이 완성된다. 이런 세심한 과정 때문에 바닐라는 사프란 다음으로 비싼 향신료가 되었다. 하지만 높은 가격은 위험을 부른다. 바닐라 도둑이 끊이지 않아 농민들은 창이나 마체테를 들고 밤낮으로 밭을 지킨다. 어떤 이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 꼬투리에 표시를 새겨 자신들의 바닐라임을 증명한다. 향기로운 꼬투리 하나하나가 이들에게는 희망이자 두려움의 상징이다. 마다가스카르의 숲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약 9천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이 섬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명체가 약 90%에 달한다. 마치 진화가 이곳에서만 비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은 여우원숭이다. 손바닥만한 쥐여우원숭이부터 나무 사이를 우아하게 뛰는 시파카까지 이들은 모두 이 섬에서만 진화했다. 다른 지역의 원숭이와 달리 여우원숭이는 노래로 소통하거나 나무 구멍에서 겨울잠을 자기도 한다. 아야이처럼 길게 뻗은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려 벌레를 찾아내는 종도 있다. 파충류 또한 특별하다. 전 세계 카멜레온의 절반 이상이 이 섬에 살며 손톱만한 브루케시아나나 같은 초소형 종도 존재한다. 형형색색의 개구리와 도마뱀, 희귀한 거북들이 더해져 이 섬은 살아있는 생물학의 보고라 할 만하다. 식물도 놀랍다. 부채처럼 펼쳐진 여행자 수는 잎에 물을 저장해 길을 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귀한 난초와 약초 그리고 거대한 바오밥 나무가 이 섬을 식물의 낙원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천국은 위태롭다. 삼림 파괴로 수많은 종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아직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도 많다. 보존 단체들은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만약 이 숲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생명들을 잃게 될 것이다. 수세기 전 인도양을 누비던 해적들에게 마다가스카르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1600년대부터 과연 1700년대 초까지 윌리엄 키드와 헨리 에브리 같은 악명 높은 해적들이 이곳 해안에 배를 정박했다. 전설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북동부 해안에는 리버 탈리아라는 해적 공화국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역사학자들은 그 실존 여부를 두고 논쟁하지만 해적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의 흔적은 사람들에게도 이어졌다. 일부 해안 지역 주민들은 유럽 선원과 현지인의 혼혈 후손으로 독특한 성씨와 옅은 머리색, 그리고 항해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그 흔적들은 마다가스카르의 풍부한 역사에 낭만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색채를 더한다. 세계 곳곳이 관광 산업에 빠르게 변해가는 가운데 마다가스카르는 여전히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드문 예외다. 이곳의 마을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생활 방식을 지키며 살아간다. 농부들은 손으로 논을 일구고 여성들은 나무 배틀로 람바천을 짜며 어부들은 새벽마다 손으로 만든 카누를 밀어 바다로 나간다. 시장에는 플라스틱 기념품 대신 수공예 바구니, 솥불로 만든 장신구, 그리고 향신료가 진열되어 있다. 축제 때는
대나무로 만든 현악기 발리아의 소리와 나무 피리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별빛 아래 맨발로 춤을 춘다. 이 진정성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도전이 따른다. 도로는 거칠고 전력은 자주 끊기며 대도시 밖에서는 현대식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나 편안함보다 진정한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마다가스카르는 시간에 멈춘 듯한 특별한 감동을 준다. 이 섬의 가장 큰 보물은 자연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오랜 세월 이어진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강인하고 따뜻하며 세상과 거의 닿지 않은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여전히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마지막 경계선에 서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예상 밖의 매력으로 가득한 땅이다. 경이로운 자연과 깊은 빈곤이 공존하고 삶과 죽음을 함께 축하하며 상상 속에서나 볼 법한 생물들이 현실 속에 살아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14가지 이야기들은 마다가스카르의 일면에 불과하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보기 드문 풍경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문화와 생태계를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마다가스카르의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거꾸로 자라는 나무, 죽은 자와 함께 춤추는 전통, 아니면 해적의 흔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